샌버너디노는 한때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 아픈 위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정적인 거처를 잃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샌버너디노의 노숙자 문제의 뿌리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사회와 경제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세상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는 한때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더 많은 노숙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고정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샌버너디노의 노숙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상승, 저렴한 주택의 부족,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복지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이 도시의 평균 월세는 30%나 올랐으며 그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힘든 형편의 가정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샌버너디노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 곳을 잃고 있으며 결국 텐트나 공공장소 같은 임시 거처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시급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샌버너디노의 많은 노숙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원 고가도로 아래 버려진 건물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이곳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노숙인의 약 60%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곧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는 식사,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도 매일의 투쟁입니다. 위생시설이나 병원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다칠 위험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인 거처가 없다 보니 바람과 비, 혹서와 혹한을 그대로 맞으며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복잡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외면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시내 중심가와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주변에서는 노숙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람들로 붐비지만 노숙인의 증가에 비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샌버너디노 노숙 인구의 약 40%가 시내 중심과 대중교통 주변에 밀집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위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쉼터와 복지 서비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시 관계자들은 현재 확보된 침대 수가 실제 수요의 절반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 지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노숙인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루하루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위기는 단지 노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노숙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치안 문제부터 환경훼손 전염병 확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결핵 A형 간염 등 전염병이 노숙자 밀집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위협입니다.
게다가 도심 곳곳에 생겨난 텐트촌과 임시 거처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주민들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숙자 증가로 인해 일상 속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이 위기는 어느 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의 노숙자 위기 뒤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상승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파트너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샌버너디노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 5년간 약 25%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주택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비는 오르는데 급여는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급 주택 단지는 꾸준히 새로 지어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샌버너디노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 10,000채 이상 부족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수많은 개인과 가족을 안정적인 삶의 기반 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입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노숙종식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의 부족은 미비한 복지 시스템과 맞물리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청하더라도 까다로운 서류 절차와 오랜 대기 시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샌버너디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 거의 40%가 공간 부족이나 행정 지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중독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장벽이 훨씬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현재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자원에 손을 뻗기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고 노숙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중독 역시 샌버너디노에서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지역의 노숙인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를 함께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자료에 따르면 샌버너디노 지역 노숙인의 약 25%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동시에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도 싸우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 문제는 주거 유지뿐 아니라 사회 복귀 자체를 막는 큰 장벽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병은 점점 악화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고 거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은 만성 노숙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과 중독 치료를 위한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숙 문제의 영향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노숙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삶은 매일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식사 잠자리 안전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는 만성질환, 영양실조 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부상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위생시설과 의료 서비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결국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힘마저 잃게 됩니다. 영구적인 거처 없이 살아가는 불안정한 삶은 정신 건강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 무기력감,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증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은 더 악화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마저 꺾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환경과 꾸준한 치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결국 사회의 그늘 속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됩니다. 노숙자의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지역의 복지 서비스에 큰 부담이 가중됩니다. 병원 쉼터 응급구조기관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며 지역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응급 서비스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수요가 워낙 많아 이들 서비스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의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치거나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이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쓰레기와 오물이 쌓이고 그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위생 문제는 전염병 확산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노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결핵이나 간염 같은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노숙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노숙 문제가 초래하는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세금 등의 형태로 경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국 노숙 종식 연합 내셔널 얼라이언스 투 엔드 홈레스네스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 문제로 인해 미국 경제는 매년 1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응급의료 치안 유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숙자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산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가 없는 상태는 개인이 자립하거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매우 어렵게 만들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내 기업과 서비스에도 부담을 줍니다. 노숙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객층은 줄어들고 치안 문제나 환경 정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되어 지역 사업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노동력은 줄고 소비 기반은 약해지며 이는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에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시급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한 주거 부족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샌버너디노 지역의 임대료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약 30%나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조차도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거리나 임시 쉼터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사람들은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매일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하우싱 크라이시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더 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주택이 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과 개발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절실합니다. 또한 주택의 양뿐 아니라 질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임대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 인프라와 가까운 지역, 특히 직장이 몰린 중심지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보다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쉽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응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줄이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이 노숙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업훈련, 중독치료, 정신건강 관리 등 전체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인의 자립을 도와 재기의 발판이 되며 재노숙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런 복지 제도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 지원 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만 사회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의 노숙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 사회적 지원, 경제적 자립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는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거비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민간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특히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이나 건설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험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거는 사람의 기본적인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토대입니다. 따라서 주거를 중심에 둔 전략이 샌버너디노 노숙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 지원과 함께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노숙을 겪는 많은 이들은 단순히 지붕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는 생계비 보조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서류 절차가 복잡하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문제는 노숙의 주요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기에 심리상담과 중독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주거 지원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역시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숙자들 중 다수는 기술 부족 경력, 단절 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교육 이력서 작성, 워크숍 일자리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방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주거와 복지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자립의 도구와 희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있을 때 비로소 노숙이라는 악순환은 끊어지고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이 아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5세인 존은 한때 안정된 직업과 따뜻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샌버너디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했고 자기 집과 꾸준한 수입도 있었기에 그가 노숙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건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존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고 발로 뛰었지만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 있었고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거절당할 때마다 그의 희망도 함께 꺼져갔고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은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은 몇 주 만에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났고 그날부터 거리는 그의 새 집이 되었습니다. 샌버너디노의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혹독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에 쉼터를 전전하며 밤을 보낼 안전한 공간을 찾아 헤맸고 기대고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기에 외로움은 더욱 컸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밤의 추위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그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길고 까다로웠으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존에게는 그마저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노숙이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 닥쳐올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추락하기 전에 붙잡아줄 수 있는 안전망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존처럼 무너져가는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샌버너디노의 노숙 위기를 되돌아보며 나는 이 문제가 단지 노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노숙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주거정책, 의료제도, 사회,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만 우리 공동체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숙은 결코 게으름이나 무책임의 결과가 아닙니다. 길 위에 내몰린 사람들, 대부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난 이웃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비난이 아닌 연민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해결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구호를 넘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사 제공이나 쉼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 확대, 정신건강 서비스 중독 치료,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 마련 등은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샌버너디노를 비롯한 이 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노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의 노숙 문제는 지금 그리고 지속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쉼터나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물품 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길 위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네거나 노숙의 현실을 알리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커다란 공동체적 힘이 되고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연민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의 없이 함께 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실천이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샌버너디노의 노숙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제지만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와 장기적인 해결책을 함께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저렴한 주택 확대, 사회 안전망 개선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서비스 제공은 모두 이 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걷는다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이 다시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동시에 모두를 위한 더 따뜻하고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노숙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모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부 정책 개혁을 위한 목소리, 어떤 형태든 모든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군가는 내일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들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기회와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더 공정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대와 실천으로 노숙이라는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공평하고 인간적인 사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해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고 희망을 전하는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